자, 이번엔 김승주 리포터가 현장 취재 준비하셨다고요? 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 또 이번 주에 미리 성묘하거나 벌초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 없이 벌초를 갔다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사고의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0대 남성. 최근 산에서 쓰러진 후 나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통은 말도 못하고 뭐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 모르죠. 뭐 어떻게 됐는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대단히 위험하죠. 지긋지긋하죠. 아주 무서워요. 도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 이웃과 함께 벌초에 나섰다는 이 남성은 봉근 주변의 벌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말벌에 쏘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의식 회복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다고 합니다. 같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함께 작업을 하던 이웃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벌초에 나섰다가 벌쏘임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벌초객들의 걱정 또한 늘고 있었는데요. 벌이나 독사죠. 특히 땅속에서 올라오는 벌이 독하죠. 일반적으로 벌집은 땅속이나 으슥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의 영상입니다. 땅속 깊이 자리한 커다란 말벌집이 확인되는데요. 이 말벌집은 또 다른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소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말벌침은 수차례 벌침에 쏘이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벌에 쏘였을 때 본인이 호흡곤란을 느끼고 그리고 두드러기를 동반한 어떤 일련의 그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벌쏘임 사고를 보면 추석 전후인 9, 10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벌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벌쏘임만큼이나 벌초객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벌도 무섭지만 찌찌가면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가을철 주로 발생한다는 쯔쯔가무시병인데요. 들쥐 같은 설치류에 붙어있던 쯔쯔가무시균이 진드기에 의해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확실한 예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쯔쯔가무시균 자체가 전신의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폐렴이라든지 심하면 뇌궤양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뇌수막염이라든지 중풍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끊이지 않는 벌초 사고 소식 때문에 숨 쉴 틈 없이 바빠진 곳도 있다는데요. 아이고, 파파가 들기는 못하니까. 바로 방충복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주말도 반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생산이 증가되었으며 하루에 300벌 이상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법도 있습니다. 긴 소매에 긴 바지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 기본이고 장갑과 양말에 옷을 넣어주면 진드기가 옷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벌초전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색이 화려한 옷의 착용은 피하시고 말벌과 맞닥뜨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세를 낮춘 후 천천히 움직여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봉분이 파헤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거를. 산소에 훼손을 해놨는 거다. 부모가 다쳤는 게나 마찬가지죠. 봉분 훼손의 범인은 바로 야생 멧돼지였습니다. 성명 후 봉분에 무심코 군 막걸리 한 잔이 멧돼지를 유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막걸리 같은 걸 뿌려 놓으면은 거기에 뭐 개미나 그에 사는 뭐 벌레 같은 거, 쥐 같은 거,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계속 습성상 그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그 봉분을 다 해집고 해서 그렇게 훼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 먹잇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다가올 한가위 앞서 전해드린 방법으로 안전한 벌초 또 성묘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이 한 50대 남성이 벌초를 하다가 큰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이 벌초 하다가 조상의 묘를 관리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벌에 의한 피해, 또 쯔쯔가무시에 의한 피해에 대한 예방법이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벌집 같은 경우는 땅에 묻혀 있거나 수로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또 쯔쯔가무시교는 그 크기가 워낙 작은 데다가 털진드기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의 감염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예방법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벌에 쏘이지 않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고요. 만약에 벌에 쏘였을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생길 때는 그 응급조치를 거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이제 뭐 그냥 조금 붓고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바르는 약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벌침 쏘이면은 이 집게로 이렇게 찝어내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는 게 그 동랑이 오히려 더 주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내서 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